골만찬 기자들입니다. 오늘 특별한 초대 손님 모셨습니다. 영국에서 막은 아니죠. 2주간의 자가격리를 마치고 돌아온 발품 스토리 이건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자가격리는 잘 마무리하셨는지? 네, 생애 두 번째 자가격리를 시작을 했어요. 벌써 두 번째요. 프로 자가격리로. 네. 유럽파도 아니고 말이죠. 아니 몸이 좋아지셨어요. 한시했나봐. 피부가 좋아졌어. 이거는 햇볕을 안 받아서. 이거는 저거 발랐어요. 발랐어? 비비크림, 톡톡톡 비비크림. 지금 영국 상황은 어떤 거예요? 영국 상황은 아주 좋아졌어요. 어제 제가 1일 확진자 수를 영국 상황을 한번 살펴봤는데 네. 줄어들어서 823명 확진. 아주 줄어서 아주 줄어서 823명 확진. 지금 사망자는 42,000명. 이 사망자 다행히도 사망자 수치도 줄어들고 있고요. 아니 그 정도면 정상적인 생활을 해요? 제가 두 달이 한 달 반 정도, 6주 정도 있었을 때 그냥 정상적인 생활 못 하고요. 그냥 집안에 거의 자가격리급 생활을 하면서 경기장만 왔다 갔다 하고. 아니 보니까 뭐 티모 베르너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밥 먹고 막 요새 그런.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냥 이제는 그냥 가요. 나가서 그렇게 하는데. 걔들도 마스크 다 끼고. 밖에서는 안 끼는데. 안 끼더라고요. 안에서는. 베르너. 네. 근데 이제 저만. 저 같은 경우는 갔는데 괜히 제가 혹시나 그러니까.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게 또 선수단 통해가지고 선수들까지 들어가면 국민 역적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용히 집에서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권 기자를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네. 역시 뭐 손흥민 스토커 아니겠습니까? 쪽쪽 뽑아 먹어요. 이거 완전히. 빨대로 완전히. 손흥민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근접해서 취재하고 있는 근접. 가장 근접해서 취재하고 있는 권 기자이기 때문에 손흥민 이야기 좀 들으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사실 저희는 일단 시즌 리뷰 한번 손흥민 리뷰 한번 했었거든요. 영국 현지에서 한번 손흥민 올 시즌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자, 올 시즌 손흥민은 제가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준비해왔네. 이거 아시는 분들 최소 30대. 혹시 저기 라이브에서도 정주영 회장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서 몰고 가신 분. 영화에서 보신 분. 네네, 그분이 이제 저걸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번에 거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되게 힘들었잖아요. 힘든 일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 에버튼전에서도 고메스 선수와의 그런 게 축탁이 있었고, 리디거랑도 했었고, 맞아요. 그리고 팔도 부러졌었고, 하지만 시련을 겪고 그걸 극복하면서 사실 고진감래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데 너무 아재스러워서 그냥 시련이 있어서 실패는 없고 실패가 아니죠 사실상 개인적으로는 성공이었다. 근데 이제 뭐 팀이 좀 아쉬웠기 때문에 그게 좀 그렇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커리어 하이를 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내리면서 정주영 회장님의 시련이 있어서 실패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팀이 안 좋았기 때문에 손흥민이 더 빛났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팀이 근데 사실 그 팀 손흥민 중심으로 이거는 너무 국뽕인 것 같긴 한데 국뽕 좋아하세요. 좀 손흥민 중심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시안이다 보니까 갖고 있는 과소평가. 과소평가. 팀 내에서는 여전히 그런 게 좀 있나요? 팀 내에서는 뭐 그렇게까지는 않은데 그래도 케인이 우선이겠죠. 그럼요. 알리가 우선일 테고. 알리가 우선이죠. 그러니까 팀 내보다도 이 바깥에서 특히 영국 언론들 그래도 케인, 델리 알리. 델리 알리는 좀 줄어들으니까 케인, 무조건 케인이더라고요. 아니 포체티노 감독이 뭐 맨시티 갈 수 있다. 그래서 전망이 나오면서 맨시티 다음 시즌 뭐 라인업 이제 창 기자가 기사도 썼는데 거기에 뭐 알리 있고 케인 있지만 손흥민이 없어. 진짜? 네. 누가 기사 쓴 거예요? 덧선이라는 덧선이요? 하긴 했지만 손흥민은 그 정도의 취급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 기사 보니까. 손흥민 이적을 시키려고 그런가?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손흥민 선수의 그 가치는 영국 내에서도 인정을 하고요. 사실 뭐 다 좋아하죠. 손흥민 선수의 가치는. 그리고 잘한다고 알고 있으니까 뭐 큰 걱정 없는데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쉬워요. 그래도 아시안인이라는 한계 때문에. 그렇다면은 저희는 보도를 되게 많이 하고 그러는데 아직 현지에서는 월드 클래스라고까지는 보지 않는다는 뜻으로 봐도 될까요? 간헐적 월드 클래스 평가. 말 잘 만들어.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러니까 저거 그때 번리전 경기했을 때는 골로 가는데 월드 클래스 어쩌고 막 해서 브릴리언트 막 이랬는데 또 못한 약간 잣대가 좀 더 촘촘한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한테는. 예를 들어서 엄격하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신문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날도 잘했는데도 되게 평점을 박하게 주고 뭐 그런 경우도 되게 많고요. 우리가 생각해 이 정도 좀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도 뭐 팔은 안으로 굽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너무 박한 평가가 아닌가. 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아시아인으로서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간헐적 월드 간헐적 클래스. 월드 클래스라고. 네. 그래도 어쨌든 월드 클래스 소리 듣긴 듣네요. 그렇죠. 이제 거기서 네. 저 이제 친한 그 흑인 기자가 한 명 있어요. 그 친구가 가나 출신인가 저쪽인가 어쨌든 그 완전 이제 아프리카계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국적이 잉글랜드였으면 이 대접을 받겠느냐. 만약에 국적이 유럽이었으면 그치. 그렇죠. 이 대접 네. 만약에 화이트였으면 네. 이 대접을 받겠느냐. 음. 아 그냥 뭐 난 너 동의한다 라고까지만 얘기를 해줬어. 번리전 골 얘기했잖아요. 네. 굉장히 많이 재생이 되고 네. 진짜 역대급 골이었는데 이거 직접 보셨잖아요. 아 직접 봤었죠 그때는. 아 진짜요? 그 어땠는지랑 네. 그러고 나서 골이 터지고 나서 주변 반응들 뭐 기자들이나 맞아, 맞아. 뭐 팬들 어떤 반응 보였는지 그것까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때 이제 그 골을 잡고 손흥민 선수가 치고 나갔잖아요. 네. 치고 나가는데 우리도 그냥 이제 궁뎅이 들어 올리기 시작하지 이제 그때. 뭐야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다가 5명이 6명을 제치고 골을 넣었잖아요. 다들 거기서 이러면서 박수를 그러니까 박수 잘 안 치잖아요. 사실 기자들 특히 뭐 거의 안 치죠. 잉글랜드 기자들 걔네들이 얼마나 콧대가 높은데. 뭐 이게 근데- 대표팀 경기도 아니고 말이죠. 근데도 이 박수를 좀, 이러면서 박수를 좀 그러니까 막 이렇게는 안 했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만큼 좋았고, 골 넣고 난 다음에 거기는 뭐 그냥 끝났죠, 뭐. 태극기 곳곳에서 다 올라오고, 막 그 나이스 온 소니 막 부르고, 거의 뭐, 그냥 손흥민을 위한 경기였다. 그때가 이제 4대1인가 4대0인가 되게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뭐 해리케인도 골 넣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거 필요 없었어요. 그냥 손흥민. 아니 영국 기자들도 박수를 쳤을 요 정도로. 정도. 이 정도? 네, 경기 끝나고 이제 오면 야, 쏜. 그리고 다 기다리고 있고. 그런 경기 취재 가면은 한국 기자 그냥 나도 취재하러 그럼. 갔는데 어깨가 이제 올라갈 수밖에 올라가죠. 없죠. 약간 그렇죠. 국뽕 들어가죠. 저희가 이것 때문에 부른 건데 손흥민의 거치가 가장 궁금해요 사실. 네, 손흥민 거치. 말씀하신 대로 올 시즌 뭐 토트넘 성적이 썩 좋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 챔피언스 리그 진출도 실패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계속 얘기 나오는 게 개인 커리어는 어쨌든 뭐 박지성, 차범근을 넘고 있지만 안 되는 게 트로피 아니냐. 아, 맞아요. 우승. 트로피가 있는 팀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나오면서 거치 얘기 계속 나오고 또 올 시즌에 레알 마드리드, 유벤투스 뭐 여러 빅클럽들과 계속 연루가 됐었단 말이죠. 시즌이 드디어 끝났어요. 과연 손흥민이 어떻게 될 것이냐. 가장 영국 현지에서 가장 정확하게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확인한 사실, 그러니까 확인까지는 얘기가 좀 그렇고 너무 그분도 그러니까 그냥 어느 정도 아는 사실로는 재계약 이야기가 조금씩 오가고 있다라고 알고 벌써? 있어요. 뭐 그럼 재계약 언제 했었죠, 손흥민이? 재작년인가 했던 것 같아요. 2년 정도 전에 한 것 같은데, 네, 지금 재계약 이야기하면서 뭐 이렇게 약간 만났다더라라는 썰이 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뭐 이 확신은 네, 재계약에 관한 이야기들을 조금씩 왔다 갔다 했다. 근데 이제 일단 토트넘 쪽에서 원하는 거죠. 사실 그쵸. 재계약에 대해서는 그러면서 재계약 조건도 나쁘지 않다. 아니 지금 이미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요. 2년인가 3년이. 그렇죠. 이제 에릭 다이어도 다시 계약했잖아요. 네, 다시 그런 그러니까 것처럼. 올려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재계약이라고 하면. 뭐 그러니까 올려주겠죠? 그동안의 성과를 우리가 인정하겠다. 그러면서 동시에 너를 더 붙잡아 주겠다는 의미겠죠. 그렇지. 네. 아니 그때 박지성이랑 둘이 박지성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유튜브에서 손흥민이 연봉을 확실히 많이 받는다 이런 식의 뉘앙스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지금 14만? 14만 파운드? 야. 14만이면 네. 1억 4천에 7천만 원 더하면 2억 1천만 원이네요. 음. 네. 근데 이제 뭐 그것보다도 조금 더 올라가겠죠? 음.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손흥민 선수 쪽에서는 거기 쪽에서는 이제 그쪽 입장은 저도 몰라요, 사실. 네.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토트넘은 원하는 거 알겠어요. 왜냐면은 이 정도 선수를 지금 토트넘은 돈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수를 데리고 올 그치.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리고 또 되잖아. 정점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네. 과연 손흥민은 뭘 원하느냐가 사실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네. 재계약이냐 혹은 이적이냐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재계약 그쪽에 대해서는 저희도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사실 네. 되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네. 분명히 손흥민 선수는 지금 커리어상에서 우승 트로피가 없잖아요. 어떤 선수든지 간에 우승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렇지만 공식 석상에서는 그런 얘기를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해리케인은 그때 그 제이미 맞아요. 레드냅인가요?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흘렸잖아요. 네. 근데 손흥민 선수는 절대 그런 야마. 얘기를 안 하는 게 야마. 되게 영리한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아시안인데 괜히 그런 얘기 해버리면 계속 하시나? 아니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괜히 찍힐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어떤 얘기가 오는지 저도 네.
뭐라고 얘기도 못 해요. 제가 만약에 음. 들었어도 그건 진짜 그쪽 뭐 예를 들어서 지켜줘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 정황전가라는 게 있잖아요. 정황상 봤을 때는 손흥민 선수의 이적이 좀 어렵지 않나. 어렵지. 아.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오케이 이적 시킨다고 하면 얼마를 부르겠어요? 일단 1억 1억 파운드에서 파운드 시작을 이상이죠. 하겠죠. 최소죠, 최소. 근데 손흥민 선수가 지금 아니 어. 맨유도 1억 파운드를 못 내는 마당에 산초가 네. 얼마 1억 파운드 1억 때문에 깨진 거죠. 파운드죠.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산초 뭐 기량을 그렇죠. 네. 비교하는 게 아니라 손흥민 선수는 물론 좋은 선수고 산초보다 더 좋은 선수예요. 하지만 나이가 이제 산초보다 많죠. 28. 28, 한국 나이 29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게 있고 네. 그렇다고 1억 파운드에 시작하더라도 떨어지면 6,500만, 7천만 파운드 뭐 그 정도 선이 되겠죠. 네. 그렇다 손치더라도 지금 그거를 누가 지불을 하겠느냐. 엄청 큰 금액이죠. 그리고 제가 뒤져봤는데 1억 파운드가 1,500만이 아니죠. 한 7천만 파운드, 8천만 파운드 그 정도를 28살의 선수에게 준 곳은 레알 마드리드가 아자르를 그쵸. 데려간 맞아요. 한 것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미 작년에 데려갔잖아요. 그러면 레알 마드리드가 다시 그 돈을 쓰기가 그렇죠.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같은 포지션이니까. 그렇죠. 네. 만약에 뉴캐슬이 진짜 그 테이크오버 돼가지고 네. 사우디 자본이 인수를 해서 네. 그렇게 했으면 포체티노를 데리고 왔으면 네, 한번 그럴 수 질러 볼 있지. 수는 있겠죠. 그러면- 근데 지금 그것도 무산된 상황에서 현 상황에서 그렇게 네. 그러면은 권 기자는 이 상황을 다 종합해 보면 거의 잔류를 해야 되고 강제 잔류에 가깝겠네요. 그러면. 일단 올 시즌은 잔류하지 않을까라는 올 시즌까지. 네네 올 네. 시즌은 지금 쉽지가 않은데 근데 이게 이적설 얘기하면서 만약이라는 게 정말 10%의 가능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누구처럼 80% 90% 얘기는 못 해요. 그건 그렇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지금 정황상이 지금 현 시점에서는 조금 네. 쉽지가 않다. 분명히 손흥민 선수의 에이전트라니 분명히 손흥민 선수의 그쪽에는 많은 이적안들이 오긴 올 거예요. 분명히 뭐 저기 아프리카 기니에서도 올 거고 많이 올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잖아. 근데 의미가 있고 현실성이 있는 건 과연 어떻겠느냐?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좋은 상황인 거는 토트넘도 재계약을 원하기 때문에 좋은 조건을 제시한 것 같다. 네네. 그렇죠. 제시했다라는 얘기들이 그러니까 많이 어쨌든 들리고 있다. 손흥민 입장에서는 여러 카드를 손에 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치. 나쁘지 않네요. 만약에 나쁘진 토트넘이 않죠. 원치 않았더라면 이거는 좀 상황이 복잡해지지만 그렇죠. 여기서 강력히 원하기 때문에 나는 남아도 뭐 이 정도 금액이면은 뭐 지금보다 더 높은 금액이라고 하면은 거의 케인, 알리 정도를 제외하면 최고급 액수일 텐데 그렇죠. 뭐 알리를 넘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 정도 금액인데 그러면 손흥민도 확실한 에이스 대접을 받고 잔류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이런 시국에 남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일 수 있어요. 막 우리는 밖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 우승 하지만 손흥민 정도 마음속에는 우승보다는 올 시즌을 편하게. 잘 마무리 어, 편하게 어. 좋은 연봉 받아가면서 잘 마무리하는 것도 손흥민한테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네. 그렇죠. 맞는 말씀이고 네. 일단은 그렇게 하면서 무리뉴 감독과 함께 뭐라도 하나, 뭐라도 하나 리그컵이라도 하나,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리그컵이라도. 리그컵이라도 하나 이렇게 들면 네. 결정적으로 무리뉴 2년 차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2년 차니까 2년 차는 충분히 그거 할수 있고 없대요, 지금 조하트는 뭐 큰 적은 아니지만 네. 데려왔고 하니까 네. 그렇게 해서 한 시즌 정도는 네. 지금 뭐 갈 수 있는 상황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저희가 이적 이야기 한 김에 네. 김민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아. 난 솔직히 사실 이게 더 손흥민이 궁금해. 핵심이었는데 네. 궁금하긴 이 얘기였어요. 네. 왜냐면 한국에서는 앞서 권 기자가 얘기했지만 무슨 80에서 90% 협상이 완료됐다고 또 나왔고 또 KBS에서도 이걸 맞춰서 또 보도가 나왔단 말이죠. 네. 그럼 난리가 났어요. 뭐 외국 기사 나오면 아니다 뭐 반박하고 정말 난리였거든요. 현지 이야기 일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궁금하다. 네. 그때 이제 저도 그 얘기가 있었던 게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떴잖아요. 이제 기사가 아니고 딴 데서 떴잖아요. 그러면서 막 나왔는데 현지 기사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안 나왔어요. 당장은 안 나왔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런던 풋볼 이제- 뭐 이런 데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에 이브닝 스탠다드의 기자가 좀 질문을 그러니까 물어볼 수 있겠느냐, 나한테 통화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저는 괜히 얘기했다가는 뭐 저도 확실하게 저게 아닌데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냥 아이 뭐 그냥 그런 거 뭐 그냥 넘어가자 그리고 하고 이제 그리고 현장을 갔는데 뭐 몇몇 이제 친구들이 뭐 야 그거 뭐냐 이렇게 해서 아는 애들이 한두 명 정도가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 그냥 뭐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현지에서는 그렇게 큰 이슈도 안 됐고 그렇지. 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안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그렇게 80% 90%까지는
안 이루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88, 90%면 거의 된 거예요. 거피셜이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BBC에도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요. 스카이 스포츠에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세투 그런 거에 그때 나와야 이제 되고. 그 김민재 선수의 에이전트가 네. 많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포르투갈 에이전트 아, 말씀하시죠? 포르투갈 에이전트가 그 저기 A 감독 에이전트라고 하는 그런 건 아직 안 밝혔죠 아무도. 네, 아니, 네, 네. 밝히지 않았어요? 밝혔어요? 저희가 밝히죠. 안드레 비아스 말씀드렸습니다. A라고 했는데. 네, 그 사람이 네. 이제 많이 돌아다니면서 언론 플레이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기 됐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도 이제 여기서는 계속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말씀을 안 드리고 우리 볼만천 기자들에서 이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했던 게 생각을 네. 했던 게 너무 에이전트에서 나온 음. 정보들이 너무 광범위하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음. 한국에서는 분명히 이제 그만큼 에이전트가 많이 돌렸으니까 김민재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어요. 그 현지 취재 기자들은 안 게 한국에서 보도가 돼서 아는 거예요. 그렇죠. 제일 처음에는 아, 한국에서 보도가 돼서 모든 기사들이 팔로잉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코딩 투 그게 뭐 네이버 스포츠. 역으로 이제 According to. 넘어간 거구나. 네네 요즘은 그렇게 많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네. 한국에서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 이러면 안 되지만 정말 가짜 뉴스 하나 났어요. 여기서 그래서 뭐 관련해가지고 손흥민 뭐 이렇게 해서 뭐 저기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 그러면 한 이틀 있다가 그치 썬에서 이렇게 올라. 덧선에서 팔로 맞아 어코딩 투 어쩌고저쩌고 네이버 스포츠 스포츠, 이렇게 해가지고 스포츠 조선을 해가지고. 나올걸요. 요즘은 우리가 영국 것도 쓰지만 영국 애들도 이쪽을 써요. 그렇죠. 구글이 또 있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조금 네, 이게 좀 그런 상황이고 그쪽 내부에서는 김민재 선수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아, 알고 있다. 베이징 관이 의지가 없어가지고 그냥 모든 게 울스톱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사이에 이제 누구도 베이징 관을 풀 수가 없었다.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토트넘은 김민재한테 관심이 있었던 거는 맞는 거죠, 그렇죠? 뭐 리스트에는 있었겠죠. 뭐 알고는 있었다라는 게. 저희도 볼만찬에서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약간의 협상은 진행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고. 뭐 에이전트가 중간에 있으니까 뭐 얘기는 있었겠죠. 뭐 이렇게 뭐 토트넘 오고 싶어 한다더라. 그러면 토트넘 뭐 쪽에서 뭐 그게 중간에 있는 에이전트든지 뭐 근데 사실 에이전트가 에이전트끼리 얘기해가지고 하더라도 그게 나오는 거는 협상이 됐다더라고. 아. 항상 에이전트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는 에이전트들이 좋으신 분들이 많지만 협상에 관련해가지고는 있는 설 없는 설을 다 풀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체는 요만한데 그쵸. 이만큼 부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체도 사실은 토트넘 알고는 있었겠죠. 워낙 난리를 치니까. 근데 의미 있는 수준, 그러니까 80% 90% 그거는 너무 뭐 금물살 뭐 이런 건 아니었다. 그건 너무 에이전트 쪽에서 또 이렇게 하면 또 전화 올 사람이 있긴 한데 네. 뭐 어쨌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8, 90%면 거의 거피셜이고 임박 수준이 이어야지 8, 90%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 네. 포인트였어요. 이게 저희도 계속 다른 기자들도 난리가 났었고 아마 저희도 여러 차례 이제 권 기자랑도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협상을 했다라고 그랬으면 그냥 뭐 이렇게 하고 우리도 알아봤을 텐데 8, 90%면 거의 다 된 거니까 네. 우리도 이제 난리가 났던 거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서 여러 차례에서 저도 안에서 많이 취재하시고 또 그쪽 사람들과 많이 또 이야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여쭤본 거였는데 일단 그러면은 갈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좀 어때요? 일단 1,500만 파운드. 아,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현 상황에서는 김민재 선수 참 좋은 선수입니다. 네. 하지만 1,500만 파운드가 비싼 돈이잖아요. 토트넘이 1,500만 파운드를 낸다는 거는 도박을 한다는 얘기예요. 중국에서 뛰는 한국 수비수를 네네, 유럽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그렇죠. 유럽 경험이 없다는 게 가장 큰데 분명히 좋은 선수고 충분히 오면 프리미어 리그에서 통할 거라고는 봐요. 하지만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가지고 과연 이 선수에게 1,500만 파운드를 지급을 한다. 이거는 도박을 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정말 큰 이거를 결심을 하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사실 그 베이징에서도, 그러니까 저도 베이징 쪽 얘기를 어떻게 듣고 한 쪽에서는 저보다 더 잘하실 거예요. 1,500만 파운드 내라고 한 거는 본인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 아닌가. 그렇지. 자 오늘 영국 현재인 이건 기자 모시고 손흥민의 향후 거치 재계약 관련된 얘기 지금 풀어주셨고요. 네. 김민재 이적설 쉽지 않다 지금 현지에서는 어쨌든 근데 얘기는 오가고 있다 정도는 지금 전달해 주셨어요. 앞으로도 이제 재밌는 썰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조심히 영국 들어가시고요. 영국에서 재밌는 기사 그리고 손흥민 선수 뭐 혹은 김민재 선수 관련된 재밌는 기사도 많이 날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볼만찬 기자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그리고 광고주분들 관심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